만두씨가 옆에서 아 이거 타자고 막 멱살을 잡으면서 아 이거 타야 된다. 여성분들이 마세라티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만두씨 마세라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제가 또 왔습니다. 원래 좀 더 재미나게 등장을 하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시승기다 보니까 약간 긴장되네요. 이 뒤에 있는 차 어디 많이 보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최근에 인기가 많은 드라마죠. 김비서에 나오는 주인공이 타고, 주인공 맞나? TV를 안 봐서 잘 몰라가지고 김비서 그 주인공이 타고 나오는 바로 그 차죠. 마세라티 그랑 카브리오. 바로 이 차를 오늘 제가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그란투리스모가 이 차의 모델이고 카브리올레, 그래서 그란투리스모 카브리올레인 줄 알았는데 그란투리스모는 이 쿠페 버전이고 그란 카브리오로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시승한 차는 그란 카브리오입니다.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지금 2018년이니까 약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동안 약 한 37,000대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단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 디자인이 사실 10년 동안 페이스리프트를 한 3번인가 4번 정도를 바뀌었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솔직히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어요. 봤을 때 범퍼를 많이 바꿨다고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뭐 큰 변화를 못 찾겠어요. 거의 뭐 호박등이 원래 있었던 게, 이거 미국 버전은 호박등이 있거든요. 그게 빠져서 이 옆으로 사라졌다든지 뭐 요정도 소소한 뭐 디자인 변화, 아니면 이 앞범퍼가 살짝 조금 더 공격적이고 에어로 다이나믹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범퍼의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큰 변화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거 말고는 이 아가미, 이게 솔직히 마세라티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 디자인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구형과 신형에 큰 차이가 없어요. 진짜 나도 구형과 신형을 차를 좋아하는 내가 봐도 차이점을 못 찾을 정도로 야 똑같은 그냥 그란투리스모야. 물론 좀 보면 이 신형이 조금 더 세련돼요. 약간 이전 모델 2007년도 8년도에 나온 차를 딱 보면 뭔가 좀 투박한데, 이 페이스리프트 같이 2018년식 그란투리스모 뭐 그랑카브리는 조금 더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라인들이 좀 더 세련돼졌어요. 근데 그런 차이 말고는 일반 사람들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전 모델 타는 분들이 되게 좋죠. 왜냐면은 구형 티가 도 안 나고 신형이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007년도에 나오면 거의 10년 동안 이 차가 나온 건데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엔진이랑 미션의 변화도 제가 있을 줄 알았더니 똑같다 그래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진짜 사고 중에 끝판사고자. 이거 완전 이거 지구 아니야? 이거 완전? 르반테 이제 립했을 때는 여기 라디에이터에 플랩이 있어요. 그래서 닫았다 여졌다 해가지고 약간 연비주행, 그 다음에 다운포스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데 얘는 그것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게 마세라티는 페라리랑 같은 브랜드, 같은 그룹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마라렐로 발음도 힘드네. 마라렐로라는 페라리 공장에서 같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잘 보면 삼지창에 이 빨간색 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페라리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표거든요. 페라리 공장에서 만들어진 건 이 빨간색 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마세라티 그랑카브리에는 뭐 그란투리스모랑 그랑카브리 똑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란투리스모라고 할게요. 그란투리스모는 지금 V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은 페라리에서 만들어서 페라리 엔진이 여기 들어가는 거, 페라리 엔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F430에 들어갔던 엔진이거든요. 근데 그 엔진이 지금 마세라티에는 아직 들어가요.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에 들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페라리에는 자연흡기 엔진이 안 들어가요. 뭐 488이라든지 캘리포니아 T라든지 지금 터보 엔진이 들어가죠. 그래서 페라리 고유의 자연흡기 엔진, 그러니까 예전 모델 F430 때처럼 고유의 페라리 자연흡기 엔진을 느끼고 싶다면 페라리를 타는 게 아니라
이 마세라티를 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델? 바로 이 그란투리스모를 타면 되죠. 그래서 원래 한 가지 또 재미난 게 지금 최근에 지금은 포르토피노가 나왔는데 그 전 모델인 캘리포니아 T가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 T가 원래는 마세라티에서 출시를 하려고 했었어요. 페라리 캘리포니아 T가 아닌 마세라티 뭐 다른 차명으로 해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같은 그룹이다 보니까 마세라티는 판매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페라리한테 뺏겼어. 야, 너네 어차피 출시해봤자 많이 판매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줘. 그래서 페라리가 그냥 팍 뺏어갔는데 실제로 더 많이 페라리는 판매가 됐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그란투리스모는 2022년 정도에 단종이 됩니다. 단종이 되고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솔직히 단종될 때 됐지. 10년 동안 우려먹었는데 더 우려먹을 게 뭐가 있나. 열심히 그냥 사골로 우려먹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차를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대도 돼요. 과연 제가 그 예전에 페라리 자연흡기 엔진은 FC 말고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순수 V8기통 자연흡기 엔진 과연 어떤 느낌일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야, 이거 너무 딱딱하다. 약간 무슨 교육방송 같은데? 원래 얘가 지금 출시가가 2억 8천 정도 되는데 옵션이 들어가면 2억 8천 이상까지 올라가요. 얘도 포르쉐나 뭐 다른 브랜드처럼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억 3천에 출고돼서 기본적인 옵션들밖에 안 들어있을 텐데 전 항상 얘기하지만 옵션은 최소화로 놓고 그냥 출고하는 게 맞다고 해요. 나중에 팔 때 옵션 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만도씨 어때요? 저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게 지금 이제 와서 고백할 수 있다. 뭐냐, 원래는 이 컨텐츠가 아니라 마세라티 전시장을 찾아서 전시장 이게 구경기 막 이런 걸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마세라티 전시장에 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그때 그걸 찍은 거고 오늘 그 전시장을 둘러봐야 됐는데 만두씨가 옆에서 아 이거 타자고 막 멱살을 잡으면서 아 이거 타야 된다, 이거 타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시승을 하는 건데 그때 르반 때도 얘기했지만 여성분들이 마세라티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만두씨 마세라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만두씨 마세라티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요? 말 잘해야 돼요. 머스탱 나오면 안 됩니다. 마세라티. 알죠? 이거는 좋아요. 이거 좋죠? 네. 흰색의 이 레드. 아, 이거 레드가 아니지? 이거는 뭐지? 버건디. 버건디? 네. 아, 역시 전문적인 용어 나오네. 나는 그냥 자두색 막 이런 건데. 어쨌든 되게 약간 이 조합이 되게 섹시해. 그러면서 국민 조합이야 진짜. 아, 그래 뒤에가 내가 사실 앞에는 조금 더 세련됐다고 느끼는데 야 갑자기 키가 커졌다 내가. 어쨌든 이 뒤에는 진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똑같아.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아쉬워. 이거 좀 촌스럽지 않아요? 만두씨가 봤을 때 어때? 괜찮아요. 마세라티니까. 이거 봐, 마세라티 좋아한다니까. 자, 문짝은 굉장히 무거워. 역시 이런 또 스포츠카, 슈퍼카들은 문짝이 굉장히 무거운데 이 그란투리스모, 그랑카브리도 굉장히 무겁네요. 그리고 내가 아까 실내에서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가죽의 이 질감 있죠. 이게 독일 3사보다 확실히 가죽은 더 비싼 가죽을 실제로 써요. 그리고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좋고 마감 상태도 되게 훌륭하고 되게 이쁘지 않아요? 화려한 거? 베이지. 이게 진짜 관리가 안 되거든. 근데 이거 너무 때 많이 타 있어. 지금 자세히 찍히는 많은데 때 많이 타 있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버튼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투박해요. 살짝 투박하고 이 손잡이는 르반떼 때도 얘기했는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런 거? 이뻐요. 대답이 식은 터치가 없는데? 아니. 그 여기가 이제 그거 이게 뭔지 알아요? 엉덩이 따끈따끈하게 해주는 거. 히팅. 이게 메모리 시트. 엉따. 요게 그거고 이게 시트 이제 옮기는 건데 1, 2, 3 이거 뭐게요? 그거 온도? 아, 너무 메모리 시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시트를 내가 저장을 하면 모르는데 아라고 하면 아는 척 하는 거야. 이게 1번을 누르면 내가 앉아서 보여줄게요. 이 시트를 조정을 하고 1번을 누르면 내가 조정했던 그 시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 조정이 되는 거죠. 따로 이렇게 매번 조정할 필요가 없이 이게 막 움직이잖아. 2번 누르니까 2번으로 가고. 근데 2번에 있던 사람 다리가 기나 봐. 나보다 다리가 더 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실내 이 핸들 디자인은 살짝 조금 그렇지 않아요? 만두가 뭐라고요? 촌스럽다고요? 아니야 그러잖아. 세련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 패드 시프트는 역시나 너무 멋져요. 자, 그리고 이 마세라티 그랑카브리 같은 경우에는 4인승이에요 4인승 맞지? 4인승이네 뒷좌석에 실제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뒷좌석에 한번 그러면 사람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가 아니라 문파크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아직 영상에 안 나왔는데 경차 실제 오너 있어요. 문파크 출동 간단하게 인사.
안녕하세요. 스파크 2년 동안 탄 오너 문파크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이 뒷좌석에 탈 거예요. 왜냐? 나는 뚱뚱해서 안 들어갈 것 같거든. 자, 탑승. 이거 탈 수 있겠지? 네, 타죠 이거. 여기 이거 땡겨서 앉아봐. 어떤가? 괜찮은데? 편해? 네, 편한데? 스파크 정도 되는 것 같아. 진짜. 너 진짜 편해 보인다 너. 네. 내가 작아서 그런가? 그러지 않아요, 만두 씨? 근데 되게 금방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약간 낑낑댈 줄 알았는데. 스크만해. 재미없네. 야, 이러면 재미없잖아. 아, 얘가 근데 좀 말라서 그래. 아, 내가 들어가면 큰일 나. 뒤에 탑승하기 편하게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야, 너 들어갈 때랑 나랑 들어갈 때랑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 다시 당기면 이렇게 야, 이거 머리가 다. 이거 봐. 닿잖아. 야, 내가 상체 앉은 키가 크구나. 다리가 작아서 키가 작은 거구만. 너 이거 머리 닿았어? 저 머리 단 것 같은데 저. 아, 그래? 어쨌든 야, 이게 넉넉하다. 그래도 앉을만 하네. 이 정도면 불편하긴 하다. 어쨌든 오빠님 소문에 키가 180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나도 봤어. 아니 저기 뭐야, 컬리너 했는데 그게 180이 그거 되니까 내가 키가 180이면 여기에 이러고 있겠어요 내가? 아, 여기 키도 설명해 줘야지. 키. 얘 그란드 카브리는 스마트 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돌려서 넣는 키가 있지요. 짜잔, 이거를 놓고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딱 봤는데 우리 만두 씨가 이제 하도 이게 좋아했던 게 바로 이 오픈 아니겠어요? 인정? 다들 인정? 인정. 오픈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오픈. 와우. 오픈카 타는 남자 바로 접니다. 수동으로 탑을 열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냐? 자, 우리가 어쨌든 자, 오픈하는 버튼을 꾹 누르면 탑이 열립니다. 야, 근데 탑이 열리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귀여워.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오랜만에 이런 돌리는 시동 걸려보니까 어색하네요. 일단 실내를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사실 보여요. 일단 이 화면이 신형과 그 페이스리프트랑 구분을 하면 일단 이 실내 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 계기판이 되게 커졌어요. 이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4인치였는데 지금 10인치 이상 커져가지고 훨씬 시선성도 보기 좋고 작동도 다 터치로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더 매력적인데, 아쉬운 거는 한글 버전이 안 된다는 거. 르반테는 제가 시승할 때는 이게 부분적으로 한글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이제 가장 아쉬운 게 이게 공조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윙? 어잉? 이거는 거의 8, 90년대 보던 이 디자인 아니에요 이거 사실? 이런 거는 뭐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예전에 아빠처럼. 그리고 이게 실내 전체적인 기능들이 다 버튼으로 빠져 있어요. 이게 스포츠, 이 아이스가 이게 얼음 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연비주행, 이 아이스가 그거거든요. 이거 탑 열고 닫히고 하는 거랑 마세라티 카본, 여기에 버튼이 다 있어서 실내는 되게 간조로워요 사실. 그래서 뭐 실내는 뭐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이 오픈카의 생명은 바로 이 탑을 열었을 때 이 라인이 정말 섹시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픈카 탑을 닫았을 때랑 열었을 때랑 거의 뭐 멋으로 따지면 한 3배 이상 차이? 되게 멋져요. 근데 세차를 너무 안 해서 여기에 먼지가 많네. 아쉬운데,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가죽이에요. 일반 독일 선사 차들은 이런 데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도 다 가죽을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탑승을 해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너무 더워요 오늘. 만두씨 안 더워요? 더워요. 너무 더워. 어쨌든 타죠. 더 기운 빠지기 전에 열정적인 리뷰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팥빙수 먹고 싶어요. 갑자기 또 왜 팥빙수야? 먹을 거 겁나 좋아해. 어쨌든 탑승. 탑승. 자, 이제 탑승을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르반떼를 운전했을 때 르반떼의 포커스는 편안한 데일리 SUV에 마세라티 감성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그란 카브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세라티 그 DNA, 달리는 DNA가 그대로 들어간 차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배제한 거죠. 그렇지만 그란 카브리올레의 포지션은 하드코어하게 주행하는 슈퍼카라든지 뭐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는 그런 운동 성능보다 여유롭게 오픈을 즐기고 운전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랜드 투어링 모델이에요.
포커스 자체도 좀 더 편안하게 세팅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트를 딱 앉았을 때 되게 편해요. 시트 포지션도 높은 편이고, 이 시야, 전방 시야가 되게 좋거든요. 옆에 탔을 때, 아벤도 잠깐 탔잖아요. 아벤은 살짝 좀 불편하고 하지만 어때요? 이거는 편하지 않아요? 그냥 세단 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편해요. 승차감도 딱딱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랜드 투어링 모델에 이야기했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이 차의 포커스에 되게 훌륭한 거예요. 되게 밖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되게 조용한 거고, 마세라티가 사실 그래요. 독일 3사, 내가 예전에 블로그 했을 때 시승기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독일 3사 차를 많이 탔던 사람들이 이제 질려가지고 이제 벤츠나 벤츠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아, BMW 타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독특한 차가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찾는 게 바로 마세라티예요. 실제로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 독일 3사보다 마세라티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게 맞거든요. 좀 더 럭셔리하고 좀 더 고급 모델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독일 3사 차들 벤츠 B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멕시코 생산도 있을 수 있고 미국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런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다 이태리에서 생산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진짜 실제 명품은 장인이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페라리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같이 만들어서 나올 정도로, 이 그란투리스모는 아까 얘기했던 마라엘로라고 하는 페라리 만드는 공장에서 엔진까지 만들어서 엔진 이게 합체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만드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저는 마세라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독일 3사에서 질려서 타는데 나 더 이상 독일 3사 차 타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거든요. 마세라티 괜찮다. 옵션 편의 기능을 얘기를 해요. 독일 3사에 비교를 했을 때 옵션이 깡통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없는 게 맞거든요. 기블리라든지 르반떼가. 하지만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자율주행 정도만 빠져 있다고 보면 되고, 그 외적으로 보면은 큰 옵션 차이가 없고, 그란카브리나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워낙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편의 기능을 욕심을 내는 건 욕심이겠죠?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나 혼자 얘기하고 나 혼자 대답하고. 어쨌든 대답할 시간 좀 시간도 안 주세요. 주고 넌 대답하지 말아라 막 이거죠. 가죽에 이런 걸 만져보면 아까 때 밖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좀 더 고급 가죽을 실제로 집어넣고, 벤츠나 BM 같은 독일 3사 차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원가 절감을 했던 부분은 조금 사실 보여요. 물론 대량 생산이고 좀 더 이제 좀 대중적인 차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마세라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르반떼도 그랬고 이번에 그란투리스모도 그랬고, 조금 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아까 뒤에도 다 가죽으로 덮었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쓸 정도로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좋겠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란투리스모를 시승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좀 의아했어요. 얘 포지션이 정말 어정쩡하거든요. 얘 가격이, 그란투리스모가 그냥 2억 초반이고 그란카브리가 2억 한 3천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많은 차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같은 가격 스포츠카를 다 그란투리 모델 떠나서 알파를 고를 수가 있고, 포르쉐 911 4S라든지 아니면 벤츠의 AMG GT 이런 모델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페라리, 이제 같은 그룹의 페라리 포르토피노라든지, 물론 이 깡통 모델은 비교가 안 되는데 옵션 조금 놓으면 얘도 한 2억 8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포르토피노랑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금액대여서 정말 이 차를 살 수 있는 금액대면 많은 차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 3사로 따지면 벤츠 S클래스 컨버도 이 가격대가 나와요. 근데 그랜드 투어링 모델로 따졌을 때 S 컨버가 아마 얘랑 가장 비슷한 경쟁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근데 S 컨버랑 얘랑 비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워낙 포지션이 비슷하면서 다르죠. 얘는 그 S 컨버는 진짜 뒤에 넉넉하게 앉을 수도 있고, 클래식한 맛은 마세라티를 따라올 수가 없고, 벤츠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 편안하면서도 럭셔리하게 타는 차. 얘는 좀 약간 클래식한 감성을 가지면서도 좀 더 럭셔리하게 타는 차가 바로 이 마세라티 그란카브리거든요. 그래서 S 컨버를 비교하기보다 아까 위에 얘기했던 대로 캘리포니아 T라든지, 거기서 좀 이제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 아니면 에스턴 마틴이라든지 벤틀리 GTC라든지 약간 이 상위 위종과 많이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세라티 르반떼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마세라티 브랜드 가치가 이 차 판매 가격보다 더 위에를 봐요. 벤틀리라든지 에스턴 마틴이라든지 더 상위 브랜드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얘는 이득이죠. 왜냐하면 실제 가격은 훨씬 싼데 이 상위 브랜드들과 비교를 하니까. 왜냐 에스턴 마틴도 다 3억이 넘어가는 비싼 브랜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캘리포니아 T도 사실 포르토피노도 3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걔도 그렇고 에스턴 마틴도 그렇고 브랜드 가치가 높고 하기 때문에 얘를 2억 초반에 주고 사면, 솔직히 옵션 많이 넣으면 2억 8천이긴 하지만 옵션 빼고 2억 8천에 넣으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말하는 거? 그냥 시승기. 그냥 교육방송처럼 쏙쏙 들어와요? 네. 아니 너무 영혼이 없는데? 마세라티가 좀 유행 거 같은 느낌? 저는 이렇게 약간 영한 느낌이 있는지 몰랐어요. 다 올드한. 네, 약간 올드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남자차 네,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막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타보고 이러니까 되게 매력적이다. 네, 야 이게 스포츠라인이라던가 그냥 좀 영한 감성도 있고 되게 막 그 마세라티 특유의 감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이거만의 감성이 확실히 있는 네, 차니까. 네. 그러니까 막상 이 차를 타기 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좀 까요. 이게 뭐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욕도 많이 하고 사실 하는데 실제 오너들은 그렇게 욕을 안 해요. 마세라티에 대해서. 괜찮다. 근데 약간 오픈 마인드가 필요해. 독일 3사, 그러니까 이태리 애들이 차를 사실 잘 못 만들어요. 제가 람보를 오래 타서, 람보도 이탈리아 차잖아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깐깐하게 독일 차 보듯이 조그마한 경고등 들어오고 막 오작동 이러면은 이 차 후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안 맞는데 얘를 그냥 오픈 마인드처럼 뭐 경고등 하나 들어오면은 또 이게 또 없어지거든. 그런 마인드로 보면은 좀 여유롭게 사실 그런 마인드로 보면 돼요. 하지만 가죽은 또 이태리 장인이 그렇죠. 한다, 또 그런 장점이 있는 장점이 있어 단점이 있듯이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오픈 마인드로 보면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실제 오너들은 큰 문제. 왜냐면 또 AA 센터 들어가가지고 차를 넣으면은 독일 3사는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 특히 BMW 같은 경우에는 인종이 걸려요. 예약 잡는데도 막 한 일주일 넘게 걸리고 좀 이런데 마세라티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당일 가면 당일 출고가 되더라고요. 그런 건 장점이고. 도로에 벤츠나 BM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마세라티는 희소해요 사실. 저는 그런 희소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샀는데 다 막 여기 보이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세라티는 잘 맞거든요. 저도 마세라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희소성, 브랜드 가치, 럭셔리한 브랜드 가치와 희소성, 이게 정말 으뜸이라고 쳐줘요. 주변에 지인들 중에서도 독일 3사에 질린 좀 더 럭셔리하고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 찾는 분들은 마세라티를 좀 눈여겨보더라고요. 아니 그란투리스모 그란카브리를 시승해야 되는데 자꾸 마세라티에 대해서 얘기하네? 왜냐면 얘에 대해서 말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얘는 뭐 운동 성능이 어떠냐는 둥 이런 포커스에 문제 맞힌 차가 아니라 정말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스포츠 모드를 두고 딱 얘는 이렇게 하면 스포츠 모드가 있고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배기음을 들어가면서 여유롭게 오픈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거 배기소리 엄청 크지 않아요? 네. 진짜 소리 이 정도 엄청 큰 거예요. 순정 이 정도면. 게다가 지금 다들 다 터보 엔진 달고 자연흡기 엔진이 없어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자연흡기 엔진을 즐길 수 있고 이 V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즐길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매력이죠. 이런 배기음 멋지죠? 네. 그리고 얘가 보니까 지금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7000rpm, 그러니까 8000까지 레드존이 있어요. 근데 이 매력의 포인트나 배기음이 2000에서 4000rpm 사이에서 정말 매력적인 배기음 소리가 나요. 마세라티 하면은 배기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세라티 브랜드 중에서 배기음이 가장 좋은 차가 바로 이 그란카브리. 정말 매력적인 배기음. 딱 들었을 때 오케스트라의 그 장인들이 이 배기 라인을 짜고 소리를 들어보고 아주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 시끄러운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소리. 이게 아름다운 소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만두 씨가 얘기했듯이 소리가 페라리랑 람보 탔을 때 가까이서 들린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얘는 멀리서 들리는 게 약간 그런 감성을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고 가까이서 들리면 피로하니까 약간 멀리서 듣는, 무대 앞에서 듣는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배기음을 들릴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귀에 거슬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착 감긴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불편하지 않잖아요, 소리가. 네. 단순히 시끄럽고 이러면은 되게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 차를 실제로 사는 오너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이게 가격대가 어정쩡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차의 금액대는 아니에요.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이 차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이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그란카브리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차가 정말 좋아서 이 차를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재벌 있죠?
람보, 페라리, 뭐 포르쉐는 다 갖고 있으면서 소유하려고 한대. 아 그냥 이번에 마세라티도 한번 같이 갖고 가거나 사지 뭐 이런 개념으로 사는 경우 아니면 쉽게 살 수 없는 차죠. 근데 하지만 2억대 초반에서 그러니까 옵션 많이 넣을 필요 없이 2억대 초반에서 2억 3천 정도 딱 이거예요. 이게 지금 2억 3천 초반이거든요. 옵션 뭐 없는데 이 정도면 다 들어가 있잖아. 카본도 들어가 있고 가죽도 이쁘고 딱 2억대 3천에서는 약간 자기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운전보다는 커다란 배기음 소리랑 여유롭게 그냥 부드럽게 진짜 승차감도 편하니까 여유롭게 오픈을 하면서 즐기는 차를 원한다면 바로 이 차가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아쉬운 게 다이나믹한 운동 성능은 이 차에 포커스가 안 맞춰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운동 성능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뭐 달렸을 때 아 이 차 왜 운동 성능이 이래 불안해 이런 느낌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만 포커스는 그랜드 투어링 모델이다 보니까 달리는 거보단 달리고 싶게 만드는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가 이 그란 카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 오픈을 잠깐 해보죠. 우리 머리 너무 뜨거우면 머리 있긴 한데 이 차의 포커스는 바로 이렇게 여유롭게 탑을 열고 가는 거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 진짜 이 탑 열릴 때 가슴 졸이는 게 뭔 줄 알아요? 보통 이게 신호에 걸렸을 때 탑을 여는데 이거 탑 열면서 출발 못해요. 왜요? 조금 한 저속으로는 출발할 수가 있는데 이거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뒤에 탑 열 때 이 모터가 고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호에 바뀌었는데 신호 짧은 거에 걸렸는데 탑 열다가 다 안 열렸는데 신호 바뀌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뒤에 차들 막 빵빵거리고 나는 좀 기다려달라 그러거든요. 탑 열 때까지. 얼마나 쪽팔려. 어쨌든 이런 여유로운 커다란 배기음, 그러니까 매력적, 단순히 커다란 게 아니라 매력적인 배기음을 들으면서 이런 여유로운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데는 이만한 차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마세라티라고 하는 럭셔리한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이태리 감성인가요? 이태리 감성, 이대리 감성. 이태리 아니에요, 이대리 감성. 이런 혓바닥을 좀 굴려줘야 돼요. 영어가 아니라 이태리니까. 아 아직 모르네. 그런 이태리 감성, 이태리 따울 아니고 어쨌든 이런 매력이 난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매력적인 배기음이랑 사람들에 대한 시선 그리고 이 디자인이 솔직히 좀 약간 사거리라서 우려먹는다고 했지만 멋지잖아요 사실. 우려먹어도 솔직히 뒷모습 빼고 뒷모습 빼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 이런 배기음 확실히 엄청 매력적이죠. 진짜 엄청 큰 거네 이 정도.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매력적인 배기음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매력적인 차가 있다 라고만 알아두면 되고 그립감이라고도 해지 핸들에 대한 이 핸들링이라고 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공도에서 조금 주행하다고 그 핸들링을 어쩐다는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냥 엄청 빠른 편은 사실 아니에요. 핸들이 좀 무겁고 좀 반응이 좀 더딘 편이긴 해요. 왜냐면 이 차 특성상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약간 한 템포 좀 느리게 세팅을 다 해놓은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여유롭게 즐기는 우리가 좀 귀족이나 양반이 뛰는 거 봤어요? 아니요. 여유롭게 가잖아요. 어디서 시끄럽게 방방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여유롭게 이렇게 여유롭게 타는 차가 바로 이 마세라티라. 그리고 그란투리스모다. 아 그란카브리구나. 그렇게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차의 가격은 2억 3,800만원 정도, 2억 3천 초중반 정도 하는 건데 물론 옵션 집어는 2억 8천까지 올라가요. 카본 막 다 누르면 이게 지금 제가 시승했던 모델은 스포츠 모델, MC 모델은 좀 더 비싸고 근데 MC 모델이 옵션이 더 들어가도 뭐 출력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저 에어로 다이나믹해서 뭐 카본 좀 더 들어가고 범퍼 디자인 좀 바뀌더라고요. 아 본넷에 저기 에어덕트가 좀 더 뚫리는 거 말고는 차이는 없습니다. 2억 3천이라는 금액대에서 이런 마세라티의 럭셔리한 브랜드 가치 그리고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희소성 이 차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도로에서 보기 힘든 차예요. 얘는 진짜 더 마세라티는 요즘 보이잖아요. 뭐 기블리라든지 립단테 뭐 있는데 얘 진짜 보기 힘들죠. 그렇든 도로에서 보기 힘든 희소성 그리고 달리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배기음에 대한 감성 솔직히 지금 자연느낌 만나기 쉽지 않은데 V8기통 자연느낌 엔진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확실히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가격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2억대 자연느낌 8기통을 탈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가격도 솔직히 괜찮은 거야. 물론 얘를
살 수 있는 가격대면 다른 차가 많이 보여서 얘가 안 팔린 거긴 하지만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매력적인 차거든요. 그 다음에 게다가 2억으로 얘를 차를 안 봐요. 무조건 3억 이상으로 차급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성비도 나쁘지 않는 차이기도 하고요. 그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네. 그거 뭐 이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얘도 서라운드 오디오가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이거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하면 진짜 좋겠다. 최고죠. 진짜 최고겠다. 서라운드 여유롭게 오픈을 하면서 클래식한 노래를 듣고 네. 아니면 EDM이라든지 이런 EDM 좋죠.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여유롭게 운전을 하면 이 차의 포커스에 제대로 맞춰서 운행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또 재미난 시승기 예능만 빠지지 말고 시승기도 좀 봐야 되는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쨌든 마세라티 최고. 아니 마세 최고라면 안 되지.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 같잖아. 얘는 근데 솔직히 안 좋게 깔 게 그게 없었어 사실. 르반 때는 좀 얘기했듯이 약간 포커스가 좀 바뀌었다 뭐 이런 건데 얘는 딱 얘 포커스에 맞게 정말 잘났어.